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김강호입니다. 오늘은 재배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5강.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던 저온장애에 대해서 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동해, 영하 이하, 영도시 이하에서 발생하는 것이 동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 저온의 그 노출, 내한성을 키우기 위해서 저온에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순화, 경화라고 했습니다. 그죠? 순화, 경화. 요 용어를 꼭 익혀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동해는 영하의 온도에서 생기는 걸 동해, 그리고 영도시 이상에서 발생하는 저온장애는 냉해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해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 대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한성의 품종을 선택한다는 거죠. 대목도 내한성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병충해나 태풍에 의해서 생기는 낙엽을 방지하고, 그리고 배수 관리에서 과습을 방지한다. 세 번째는 질소 시비를 줄이고, 시비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강 전정을 피하고 분지 각도를 넓게 한다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설명할 때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가지의 분지 각도가 좁을수록 그 좁은 경우에 내한성이 약해져서 동해있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지 각도를 넓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 거적 등을 이용해서 방안도 하고 방풍림도 식재하고, 나무 위에서 미세하게 살수를 하면은 이것도 냉해나 동해를 잘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적부에 이 왕개 톱밥 흙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일소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백도제를 도포해서 빛의 양을 줄여주는 거죠. 이게 동해 예방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그다음 만상의 너설입니다. 자, 너설이하고 이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만상 너설이, 그러니까 만상 너설이는 만상, 조상은 서리가 빨리 생기는 게 조상입니다. 자, 만상은 봄에 발생하는 서리, 봄서리를 만상이라고, 조상은 가을에, 가을 시작 지점에 생기는 걸 조상이랍니다. 용어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상 너서리 피해는 이 봄, 발화기나 개화기에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로 결식이 때 이 피해가 보기 쉽다. 왜? 내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화기가 빠르게 되면은 이 만상의 너스리 피해를 자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개화가 늦은 포도감, 대추는 너스리 피해가 거의 없다. 꽃이 일찍 피면은 당연히 너스리, 봄에 이 서리 피해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봤지만 분지, 계곡, 경사지 아랫부분 냉기가 정체되어 있으면은 피해가 생긴다. 방지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 너스리는 한번 봤습니다. 이 고온장애도 이전에 다 한번 봤으니까 그 부분 쭉 읽어보셔갖고 이전에 공부한 내용 다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강수량, 내근성이 강하고 내수성이 강한 것 품종도 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놓으시고, 빛도 저희가 빛에 대해서도 다 공부했었고요. 토양에 대해서도 다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과수원의 풀 관리입니다. 과수원에. 자, 초생법은 뭐냐면은
과수원 나무 바닥에 그 풀을 어느 정도 키워서 관리하는 방법을 초생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생초나 이 콩과 식물 이런 것들을 키워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 장점하고 단점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모든 거는 장단점을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보면은 자란 풀이 이제 유기물로 하는 데서 지력을 유지하거나 정진시키는 데 도움이 주고요. 그리고 이 풀뿌리가 죽으면은 입단화가 된다는 거죠. 산소도 공급되고, 그리고 토양 유실이나 침식도 방지하고, 지온의 급격한 변화도 방지하고, 경운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도 절감된다는 거죠. 단점은 과수하고 이 풀하고 양분이나 수분의 경합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이제 단점이고, 그리고 병충해가 그 풀에 잠복되어 있다는 이 두 가지가 단점입니다. 청경법은 반대로 풀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청경법이랍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바뀌겠죠. 장점은 이제 풀과 과수의 양분, 수분의 경합이 없어지는 거고, 병충해 잠복 장소가 없어지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거꾸로 쭉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부초법은 뭐냐면은 표면에다가 이 지피나 뭐 부직포, 파쇄모 이런 걸 덮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은 이런 멀칭 시키는 것이 유기물 공급원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잡초 발생도 억제되고, 침식 방지, 수분 증발 억제, 지온 조절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초하는데 노동력도 절감된다. 단점은 지온 상승이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너스리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유해 곤충의 서식지가 제공된다. 이런 장단점. 그리고 혼합법은 뭐냐면은 이 과수원에 과수가 쭉 있을 때 이 과수 주변에만 청경법 풀을 잘라버리거나 안 그러면은 덮어버리는 부초법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풀을 자라게 하는 초생법이나 부초법을 쓰는, 이래서 혼합시켜서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게 혼합법입니다. 그리고 수분 부분도 읽어보시면 알겠죠. 자가 수분이 있고 타가 수분이 있고, 그리고 인공 수분이 있다는 거 쭉 내용 읽어보시고, 과실 생장 이런 것들은 쭉 다 읽어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뭐 크게 시험 문제하고는 좀 상관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은 호흡 급등 현상, 그죠? 성수구에서 왕수 때문에 호흡이 갑자기 상승하는 호흡 급등 현상에 대해서 그런 과실이 어떤 과실이 있는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호흡이 증가하기 전에 성숙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에틸렌이 생성된다는 것. 그리고 이 종류는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실 관리를 보시면은 해거리가 있습니다. 해거리의 뜻은 뭐냐면은 한 해 걸러 과실이 많이 맺혔다 적게 맺혔다 이런 게 해거리랍니다. 이 해거리는 과실을 그냥 관리를 안 하면은 저절로 생깁니다. 한 번은 과실이 많이 달려지면 그 다음에는 과실의 힘이 솟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과실이 안 걸리고, 그래서 이런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전정을 통해서 과일이 맺히는 가지와 안 맺히는 비결실지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열매 솟기를 제대로 해서 결실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적정 결실량을 조절하고 시비도 조절하고 환상 박피하고 뿌리 전정 뭐 생장 조절 물질 이런 걸 처리하면은 해거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열매 솟기 적과시키는 겁니다. 그죠? 수확할 과실 이상의 꽃이나 과일을 미리 따버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해야만 해거리도 막고 안정적인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갓과류에서는 그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봉지 씌우기의 자 효과 목적은 병충해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엽록소 생성을 과일에 억제시켜서 색깔도 좋게 하고 얼룩 들어간 동록도 방지시킵니다. 그리고 농약이
과실에 직접 안 묻어서 상품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래서 봉지 씌우기를 합니다. 근데 그 봉지 씌우기 하게 되면은 이 당도나 비타민 함량이 저하되고 풍미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일일이 씌워야 되니까 생산비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는 복숭아, 배, 포도, 여기에만 봉지 씌우기를 꼭 하고요. 나머지 뭐 사과나 감 이런 거는 봉지 씌우기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결과되는 습성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1년생 가지에 이 과일이 맺히는 경우, 그리고 2년생 가지에 결실되는 경우, 3년생 가지에 결실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과배는 대표적으로 3년생 가지에 결실됩니다. 그리고 감 같은 경우는 바로 1년생에 가지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수원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지난번 시험에서 탄질률, 이 탄질률은 앞에 한 번 더 저희가 체크했었습니다. 그죠? 이 CN율이에요. 탄소와 질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체내 탄수 화물과 질소의 비율을 CN율이라는데, 이 환상박피 요 둘레를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환상박피를 해버리면은 이 탄수화물이 그 뭐고 잎에서 생긴 광합성으로 만든 탄수화물이 내려오다가 이게 막혀버립니다. 막혀서 이 환상박피한 윗부분에 CN율이, 이렇게 탄수화물이 당연히 비율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높아지는 거죠. 비율이 높아지고 탄수화물이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꽃눈 분화나 뭐 꽃눈 분화가 촉진되는 거고, 과일도 잘 맺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블루베리는 대표적으로 산성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맞으면 되죠. 생육이 불량하다. 원래 답을 죄송합니다. 답은 요거 하는 게 2번이었는데 이 4번도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은 무슨 말이 또 하나 빠지냐면 원래 총상꽃차래입니다. 총상꽃차래, 이것이 빠졌다고 항의가 많아서 원래 한 줄기 신장제 이 말이 맞거든요. 이 말도 맞는데 또 불구하고 이 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총상꽃차래 이 부분이 빠졌다 해서 항의가 들어서 이것도 맞게 해준 거죠. 그 다음 서리피해.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개화기가 빠른 핵과류에서, 그죠? 핵과류가 피해가 빈번히 일어난다 했죠. 서리피해, 동상해가. 그래서 맞는 말이고, 강이나 저수지 옆에, 그죠? 발생이 많고 습지일 때, 그리고 더운 공기를 아래로 불어내어 기온전환을 막는 송풍법을 사용하면은 서리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수분수가 필요 없는 거, 그죠? 수분수가 없어도 되는, 자가수분 해도 되는 것들 그거 읽어보시면 풀 수 있는 겁니다. 무화과, 포도, 비파. 그리고 이 벌레, 이때도 이 벌레가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시험 문제는 이슈되는 그 시점에 이슈되는 부분이 꼭 문제들 한 문제씩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선녀벌레가 그때 한참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선녀벌레는 약충에 하얀 그 송 같은 게 덮어져 있어. 이게 대표적으로 표시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쭉 읽어보시면은 쉽게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과수 다음 화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해, 꽃에 대해서, 화해원에 대해서 꽃은 보시면은 뭐 특별히 여기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절화, 분화, 화단묘를 생산하는 건데요. 절화는 뭐 끝꽂이 용어로, 그죠? 분화는 화분에 심는 화단묘, 뭐 화단에 심는 거 이런 식으로 꽃을 키워서 이 판매하는 걸 화훼원예라 합니다. 자, 화훼원예의 특징 이 정도 체크해 놓으시고, 화훼원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쭉 분류도 뭐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분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한번 체크해서 넘어갔으니까 다시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쭉 읽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교목성 화봉, 관목성 화목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자, 관목성 화봉 화목만 익히면 나머지 나무는 뭐 다 교목성이죠, 그죠? 키 작은 개나리, 명자나무, 박태기나무, 조팝나무, 장미 이런 것들이 관목성인 거죠. 그리고 뭐 용도 절화용, 이거는 꽃꽂이용으로, 그죠? 꽃을 잘라서 쓰는 거, 분화용 화분에 심는 거, 화단용, 정원용. 그리고 국은 기관에 대해서 인경은 이 비늘 형태의 줄기가 생기는 거, 튤립, 수스나 히아신스, 아말리스 등 백합, 나리. 그리고 구경으로 된 글라디올러스, 프리지아 뭐 이런 것들이 괴경. 그리고 근경, 괴근 이런 것들인데, 이런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화에서 중요한 거는 수확과 저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수확과 저장을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은 쉽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수확 적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저장 부분을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장은 보시면 품질 유지를, 그죠? 절화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수확 후의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요거 제대로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수명 연장제라고, 절화 보존제라고 있습니다. 그 용액에 담가두고, 그리고 최종 소비지까지 저장 수송하는 기간 동안 예냉 0도에서 5도씨의 예냉을 실시. 그렇게 함으로써 물 오름을 좋게 하고 호흡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보관 중에 상대 습도는 80% 정도. 그리고 굴지성 절화는 반드시 세워서 저장하고, 안 그러면 휘어져 버리기 때문에 세워서 저장하고 수송한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 거모초, 글라디올러스, 이거는 굴지성 절화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리고 호흡량을 줄이기 위해서 CA 저장한다. CA 저장은 뭐냐면은 저장고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조절해갖고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절화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 절화의 저장 적온과 최대 저장 기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 두 가지 저장 적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그래서 굳이 이 뭐 몇 도 이하로 낮출 필요 없이 8도, 13도니까 이 극락저와 안스리움은 상대적으로 좀 더 고온이니까 이 저온을 유지하는데 조금 자유롭다. 그 부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화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 이것도 체크해 놓으시면. 수명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느냐? 절화를 화병 속에 담기 전에 꽃줄기 내 기포 방지를 위해서 기부에서 2.5cm 정도 비스듬하게 수중에서 절단은, 그죠? 밑에서 2.5cm 정도 비스듬하게 이렇게 수중에서 절단한다. 그리고 화병 속의 물은 그 pH가 3.2에서 3.5 정도의 산성이 살균 효과가 있고, 약간의 그리고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리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담그는 게 수분 흡수에 좋다. 그리고 상업적 수명 연장제는
질산은 살균제, 시토키닌 등이 함유되어 있고, 자, 물리적 방법으로 자른 부위를 8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불에 태우거나 기부를 부러뜨려 물의 흡수 면적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 저장에 대해서만 익혀 놓으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절화 장미의 수면 연장을 위해서 자당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 이거 보면은 수분 연장하기 위해서 그저 약간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분은 뭐냐면은 이 당이 탄수화물 공급해서 양분을 공급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양분을 공급해서 노화 진행을 방지하는. 그리고 관목성, 교목성, 관목성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목성에는 어떤 것이 있냐? 아까 쭉 살펴봤죠. 여기서 관목성은 진달래, 무궁화, 개나리만 그죠? 관목성입니다. 이 나머지는 다 나무로 키가 큽니다. 그죠? 그리고 장미의 블라인드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블라인드 현상은 이게 퇴화하는 현상을 블라인드로 합니다. 이거는 일조량이 안 될 때, 말 그대로 일조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경은 어떤 화훼 작물이 건경이냐, 뭐 대표적인 게 뭐 아이리스, 뭐 수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칸나.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정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쭉 이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저온 저공원이 보면 너무 2도씨 낮은 경우가 아닌 경우 뭐라지 극락조화 나오죠. 그죠? 극락조화 그 부분을 하고 그걸 제가 체크 두 가지 안스리움하고 그 두 가지만 체크해 놓으시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훼에서는 많은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화훼 원예까지 해서 원예 작물을 했고요. 마지막에 교재 보시면은 그 핵심 지문 정리라고 해서 그 별도의 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지문들이 있습니다. 이 지문들은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중요하다고 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 내용은 앞에 공부가 다 하고 나서 한 번 더 완벽하게 정리하신다고 읽어보시면은 앞에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아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정리 부분은 특히 시간이 좀 부족할 때는 더 익혀 놓으시면은 시험 보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재배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